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요. 이 자동화된 마켓 메이커, 특히 유니스왑 같은 모델의 세계를 좀 깊게 파볼까 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죠. 그러니까 코인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 손 없이도 교환되고 또 여기에 유동성,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어떤 기회를 얻고 또 어떤 위험을 감수하는지.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또 스테이블 코인 규제 얘기가 뜨거운데 이게 여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런 것들 좀 살펴보면 좋겠네요. 맞아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원리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 XY는 K 공식이 있잖아요. 아, 네. AMM의 핵심이죠. 여기서 이제 X랑 Y가 풀 안에 있는 두 코인, 뭐 예를 들면 이더리움이란 USDC, 이 수량을 말하는 거고요. K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값이고요. 네. 그 덕분에 다른 디파이 프로토콜이랑 연동도 쉽고요. 자, 예를 들어서 풀에 이더리움 10개, 그리고 USDC 10,000개가 있다고 쳐보죠. 그럼 K는 10만이네요. 그렇죠. 그럼 이때 이더리움 한 개 가격은 만 나누기 10이니까 1000 USDC가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럼 제가 여기서 이더리움 하나 사려고 1000 USDC를 딱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 여러분이 1000 USDC를 넣으면 풀의 USDC는 11,000개가 되잖아요. 네. 근데 X, Y는 K, 이 공식을 지켜야 하니까 X 11,000 이꼴 100만 이걸 만족시켜야 해요. 그럼 X, 그니까 이더리움 수령은 약 9.09개가 되어야 하죠. 아, 그러니까 제가 1000 USDC를 넣어도 딱 1 이더를 받는 게 아니네요. 0.91 이더 정도만 받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풀에는 9.09 이더랑 11,000 USDC가 남게 되고요. 이게 다 스마트 컨트랙트로 순식간에 처리되는 거죠. 이야, 신기하네요. 그럼 거래 후에 풀 안의 이더리움 가격은 11,000 나누기 9.09니까 약 1210 USDC 정도로 오른 셈이네요. 제가 사니까 가격이 오른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AMM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르는. 그럼 사람들은 왜 이런 풀에 자기 코인을 맡길까요? 네, 바로 유동성 공급자, LP가 되어서 거래 수수료를 벌기 위해서죠. 유니스왑 같은 데서는 거래가 생길 때마다 수수료를 받잖아요. 보통 뭐 0.3% 정도? 아, 그 수수료를. 네, 그걸 그 풀에 유동성을 넣은 사람들한테 지분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아하. 그럼 만약에 제가 전체 풀 지분의 한 1%를 가지고 있다. 근데 하루 거래량이 100만 달러다. 그러면 총 수수료가 3,000달러니까 저는 그중 1%인 30달러를 벌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그냥 코인을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수익이 생길 수 있으니 매력적이죠. 와, 이거 그냥 넣어두면 돈 버는 거 아닌가요? 그럼 무조건 좋은 거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여기서 이제 비영구적 손실, IL이라는 위험을 꼭 알아야 합니다. 비영구적 손실이요? 그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더리움 한 개랑 1000 USDC, 그러니까 총 2,000달러 어치를 풀에 넣었다고 해볼게요. 네. 근데 갑자기 이더리움 가격이 막 올라서 2,000 USDC가 됐어요. 2배로 뛴 거죠. 오, 그럼 AMM은 그 X, Y는 K 균형을 맞추려고 여러분의 이더리움을 자동으로 팔아서 USDC를 늘려요. 아, 가격 비율을 맞추려고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돈을 빼려고 보니까 그냥 이더 10개랑 1000 USDC를 쭉 들고 있었을 때보다 오히려 전체 자산 가치가 더 적을 수가 있어요. 네, 오히려 손해라고요? 네, 그 차이가 바로 비영구적 손실입니다. 이게 비영구적이라고 불리는 건 가격이 원래대로 돌아오면 이런상 손실이 사라지기 때문인데 근데 현실에선 잘 안 돌아오니까 문제겠네요. 맞아요. 가격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이 손실 위험도 같이 커지는 거죠. 아, 그래서 사람들이 위험 줄이려고 스테이블 코인끼리 묶인 페어, 뭐 DA랑 USDC 이런 거요. 그런 데다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유니스왑 V3처럼 특정 가격 범위에만 딱 유동성을 집중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위험 관리 전략들이 있죠. 근데 요즘엔 또 다른 변수가 커지고 있어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논의입니다. 아, 맞아요. 미국에서 특히 얘기가 많던데요. 이게 유니스왑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법안 내용을 보면요. 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한테 거의 은행 수준의 등록이나 인허가를 요구하고요. 네. 그리고 발행한 만큼 1대1로 현금이나 국채 같은 안전 자산을 꼭 갖고 있어라. 이런 내용이 있고 또 사용자 신원 확인 KYC, 나 자금 세탁 방지 AML 요건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아무래도 예전에 좀 크게 터진 스테이블 코인 사태들 때문에 금융 안정성 우려가 커진 거겠죠? 그렇죠. 그 영향이 크다고 봐야죠. 그럼 이게 덱스에 미칠 영향은 좋은 점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 USDC처럼 규제 잘 따르는 코인은 더 믿을만해지니까 덱스에도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런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어요. 규제를 지키는 스테이블 코인의 신뢰도나 사용량이 늘면 DX의 안정성이나 유동성도 같이 좋아질 수 있겠죠? 시장이 좀 더 투명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안 좋은 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있죠. 예를 들어 다이나 프락스처럼 좀 알고리즘 기반이거나 담보 구조가 불분명한 스테이블 코인들은 규제 기준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아, 그럼 퇴출될 수도 있겠네요. 네, 사용에 제한되거나 하면 특정 풀의 유동성이 확 줄어버릴 수 있죠. 그게 문제고요. 사용자 쪽 규제 강화는 어떤가요? 만약에 DX 쓰는 사람들한테도 신원 확인 같은 거 요구하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그게 사실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예요. 누구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참여한다는 탈중앙화의 핵심 가치랑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럼 사용자들이 떠나갈 수도 있겠네요. 네, 사용자 이탈로 이어질 수 있고 좀 심하면 예전의 토네이도 캐시처럼 특정 서비스 접근 자체가 막힐 위험도 아예 없다고는 말 못하죠. 결국 규제가 신뢰를 높이는 면도 있지만 탈중앙화의 본질과는 좀 긴장관계를 만들 수밖에 없겠군요. 맞습니다. 신뢰 형상과 탈중앙성의 위축, 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겠죠.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AMM은 XY는 K라는 간단한 규칙으로 자동화된 시장을 만들고 네, 유동성 공급자는 수수료를 벌지만 비영구적 손실 위험을 안고 가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다가오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이 생태계에 어떻게 보면 기회이자 위협,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네요. 참 복잡하면서도 흥미로운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얹어보고 싶어요. 점점 더 규제가 강해지는 이런 환경 속에서 과연 누구나 허가 없이 참여하는 금융이라는 디파이의 이상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남게 될까요? 아니면 진화하게 될까요? 혁신이 또 규제를 피해서 새로운 길을 찾을지 아니면 DX들도 결국에는 규제와 타협하면서 지금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될지 이런 변화 속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탈중앙화란 어떤 의미인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